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오늘 제가 화이바까지 썼습니다. 자, 요게 배고파 빌리지 더 470 전용 화이바입니다. 안전은 아무래도 공사 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와봤고요. 자, 오늘 본 현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평가된 부동산을 가치 상승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 전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었죠. 바로 지하라는 점이에요. 위치적으로 지하기 때문에 많이 불리합니다. 대다수가 원하지 않죠. 그러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본 부동산 가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반만 내려가서 들어가면 되는 경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반지하라긴 그런데 내려가면서 거부감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노출이 덜 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사인을 기존에 있던 여기에서 아치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들어오면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구나,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구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사인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 건물의 외벽에도 현재 세 곳의 간판 위치를 확보를 했어요. 코너 꺾이는 부분, 반대쪽 부분, 그 다음 출입구 부분까지 잠깐 현장을 보실까요? 자, 간판의 핵심은 내 위치를 노출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인을 붙일 때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상가관리단과 협의를 통해서 본 건물의 코너 부분에 하나씩 걸 거고요. 자, 그리고 입구입니다. 1층에 자, 현재 이 부분까지 자, 간판이 바뀌게 되겠죠. 기존 하나마트에서 바뀌게 됩니다. 자, 또 1층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지하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쪽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싫은 공간이죠. 죽어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예쁘고 재밌는 공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포토존으로 생각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쁘게 꾸며서 지하를 내려가라도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자, 또한 오면서 옆쪽으로 벽 쪽이죠. 자, 이쪽 외부, 자, 외부 이쪽의 공간들도 일반 소비자가 내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 외벽에도 저희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광고판이 설치가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외벽은 상가의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관리단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비용을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득하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저희의 공간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본 상가의 구분 상가 1층에 13평짜리가 실제로 실거래가 10억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10억이 2번 거래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전용 13평에 10억이었는데 저희가 점하고 있는 지하 1층은 전용이 240평이지만 공용 부분까지 전용처럼 전부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270평 정도 공간을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층 13평에 비해서 저희의 공간은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적만으로 보면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1층의 13평이 10억인데 저는 아래 공간을 20배가 넓은 공간을 14억에 낙찰받았어요. 자, 그러면 본 부동산은 14억짜리냐가
이번에 핵심이 되겠죠. 과연 20배 넓은 이 공간을 1층에 있는 공간만큼 매출이 나오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상가의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이냐가 본 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들어가서 거부감이 없이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곳을 편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게 제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외부가 다 광고가 들어갈 거고요. 현수막도 미리 붙여놨습니다. 아, 예, 좋네요. 커밍순. 허기진 일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신개념 키친. 배고파 빌리지가 곧 찾아온다. 이런 신개념 키친을 적용을 할 거고요. 아, 예. 저희의 캐릭터입니다. 새로 개발한 캐릭터고요. 저희 캐릭터들 예쁘죠? 예. 예쁘게 있고, 뭐, 이거 저를 생각하면서 그렸다는데, 키가 183이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뚱뚱하게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었네요. 자, 이제 내부 공사 현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 현장을 왔을 때는 들어오는 부분, 자, 내가 서 있는 부분과 지도를 일치시키면 된다. 현재 저희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 부분에 서 있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가 현재 전체 개방된 곳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펼쳐지는 공간이 두 끼 떡볶이가 입점하는 공간. 자, 들어와서 처음 마주되는 공간이 돈가스 전문점이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들어온 공간에서 이 왼쪽 공간, 이 기둥에서 보이는 기둥에서 여기 기둥이 있죠? 자, 본 기둥까지 연결된 공간이 두 끼 떡볶이 공간이 되겠어요. 자, 이쪽이 약 53평 정도가 두 끼 떡볶이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자, 이쪽 공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자, 이쪽 공간은 돈가스 전문점이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죠. 매장에서 들어오면 두 끼 떡볶이와 돈가스 공간이 포진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맞은편을 볼까요? 자, 이 맞은편 끝쪽 공간을 보면은 현재 바닥이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먹 작업을 해놨어요. 아래 미리 측량을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올 자리를 조적을 쌓을 공간을 표시를 해놨고요. 자, 이 공간 자체가 하나하나의 주방으로 개별 사업자로 나눠지게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쪽을 보면은 개별 주방마다 조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을 하기에 편한 공간이 되도록 배달형 공유 주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정표를 항상 지급받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공사를 한 지 7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금요일에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있겠죠. 조적 공사 진행되고 설비 중에서 급배수 공간, 코아 작업, 그다음 소방 공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방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프링클러 배관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천정을 저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런 현장의 공정표는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혹시나 개별적 공사를 주시게 될 때는 본인이 직접 공정표를 만들어서 현장의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저번 스터디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적을 쌓고 있는데 이게 삐뚤어졌다 뭐 했다 라는 간섭은, 공사의 간섭은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 뿐이지, 공사 현장에 감독을 왔을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전체적인 공사 일정과 차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 천정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장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특히나 저희가 터진 공간에 단면적이 약 27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천장 높이가 낮으면 답답해 보이고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공사에서는 개방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천정을 다 노출시키고 배관 작업을 깔끔하게 하는 식으로. 자, 배관이 이쪽에 작업되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달아매야겠죠. 그래서 본 공정에서는 안전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공사업체 선정할 때도 많이 강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본 공간을 봤을 때 어땠어요? 한번 쭉 둘러보세요. 어떠세요?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깨끗하죠? 그쵸? 자, 저번 영상을 보셨을 때 많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뭐죠? 불이 나서 쓰레기가 많아서 걱정하셨는데 지금 현장을 보시면 그 부분이 본 부동산의 가치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저분하든 뭐하든 치우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거지 이 부분이 깨끗하다 더럽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 목적물, 부동산의 본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다.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거하고 정리하는데 딱 이틀 걸렸어요. 비용도 얼마 안 들었어요. 폐기물 비용만 내보내면 됐기 때문에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비용들도 당연히 제가 부담을 하지만 부담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내는 절차는 또 다른 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거는 본 부동산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기회죠. 왜? 남들이 싫어하니까, 입찰을 안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기회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공사 한쪽에 현장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왜 보여드렸냐. 공사 현장에 현장을 감독하는 업체나 관리자분들 그리고 디자이너분이 현장에서 업무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놓치실 수 있는데 임시 사무실이지만 잠깐 사용하고 버릴 거지만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인터넷도 연결을 해드리고 컴퓨터도 설치를 해드린다면 업무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죠. 이 정도 지출이 조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출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만하게 이 현장이 잘 돌아가려면 공사 담당자나 책임자가 이 현장에 상주를 하셔야겠죠. 상주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공사의 문제점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장 사무실의 구성도 고민해 보심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50일의 공사기간 일정 중에 7일차 되는 날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뭐 공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부동산의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보고 느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몰라요. 제가 하고 있는 본 사업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몰라요. 하지만 부경꾼은 부경꾼 역량에 맞는 고차원 경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부동산을 불란마트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걸 단독으로 낙찰받은 건 이 모습을 향후 바뀐 모습을 예상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가기 때문에 본 부동산을 취득을 했겠죠. 본 부동산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투자가 잘한 투자냐 실패한 투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역량에 맞는 고차원 경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